정철승 변호사 한번 볼까요? 문재인의 실체 많이 알죠? 독립운동가 후손이십니다. 서울대 법대 나왔으면은 기득권에 줄 서서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정철승 변호사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정말 민주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신 분이에요. 서울 은평구 출신이고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고 법무법인 더 펌의 대표 변호사고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이시고 광복회 고문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의원, 한국입법학회 회장, UAA 대표이사.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문재인의 실체를 많이 폭로를 했죠. 근데 다구리 당하고 민주시민들이 싫어하죠. 정철승도 수박이었네요 이러면서. 저도 뭐 온갖 수박이다, 네오 똥팔이다, 온갖 쌍욕들을 하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 정철승 변호사가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하면 죽인답니까? 징역을 살란답니까? 그냥 절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 구체한 핑계를 내세워 4년을 기르던 가족 같은 반려견들을 버립니까? 문재인 까면 일배가 되는 거고 수박이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구리를 당하는 세상입니다. 정철승 변호사 말씀 들어봅시다. 노무현은 실패한 것이고 문재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다. 정확히는 문재인 때문에 결국 노무현의 희생은 개죽음이 되고 노무현의 개혁은 헛일이 되었다. 이것이 문재인이 비난받는 이유다. 정확히 포인트를 말씀하셨네요. 문재인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한 겁니다. 힘을 가지고도. 정철승 변호사님의 과거 발언들 좀 들어봅시다. 3월 10일 날, 작년 3월 10일 이재명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선전했다. 문재인과 민주당 비판을 미룰 것이다. 정확히 지적하셨네요. 그때 대선 끝나고 조져야 할 게 민주당 수박들과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그거 못하게 야바이 짓 하면서 또 시선을 돌렸죠. 열받아. 열받아. 더 탐사 변호사세요? 훌륭한 분을 변호사로 잘 세우셨네요. 할 소리 제대로 하신 분이에요. 정철승 변호사는. 또 정철승 변호사 얘기를 계속 좀 해봅시다. 정철승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추미애를 지뢰밭에 보내놓고 청와대 문재인과 민주당은 피크닉을 떠났다. 이게 문재인의 성적표예요. 정답이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추미애 조국을 그냥 떨어뜨려 놓고 다구리 친 거예요. 그리고 띵까띵까 피크닉 떠났죠. 대담을 했어요. 정철승 변호사와 추미애 전 장관.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이유는 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이 무서워 아무도 그 직을 안 맡으려 하는 데다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중임을 수행할 사람이 추미애 당신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법무부 장관으로 보낸 후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원을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원이 뭔가요? 저를 지뢰밭에 보내놓고 지뢰를 밟고 있는데 제 옆에서 도와주기는커녕 피크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뢰가 터지면 같이 죽을 텐데도 말이죠. 추미애는 진짜 학을 떼요. 문재인과 수박들에게. 검찰개혁하는 신용 내면서 조국 추미애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지 꼬봉. 문재인의 꼬봉 윤석열을 심어놓고 내각제를 반대하는 세력, 진짜 검찰개혁을 하려는 세력, 운 좋게 이재명이 전투력이 세서 그래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거지 다 죽여버리는 수순이었어요. 또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 지지율 폭락의 원인은 대개 친인척 및 측근 비리 때문인데 그런 비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문재인은 수사를 안 했어요. 파헤치면 별의별 거 다 나오는데 부산저축은행이다, 아들의 고용정보원 5급이다, 경남종합금융권이다, LCT다. 파헤치면 문재인도 깜빡 몇 년 쳐넣을 게 정말 많은데 하여튼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임기를 마쳤죠. 그런데 그 1등 공신은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여겨졌던 조국을 가족들까지 도륙하듯 손봤던 검찰총장 윤석열이다. 문재인의 측근 그 누구도 그 참혹한 시범 케이스를 보고 딴짓을 할 엄두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니 말이다. 나는 문통도 그런 효과를 예상했을 거라 짐작한다. 추미애 전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추미애 장관도 속았죠. 문재인한테. 문사모 차기 회장을 하셔야 될 분인데 지금 힘이 없죠.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송영길 전 대표 다 힘들이 없어요. 정철승 변호사, 문재인 일본 국왕처럼 자신의 보신만 꾀했다. 문재인 씨는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것. 탄핵 후임 대통령이 그런 의전적 대통령이 되고자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문재인 오늘부터 여름 휴가 간다. 시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 자신의 보신, 지지율만 생각했어요. 노무현이 못한 개혁의 꿈, 피눈물을 친구라는 자가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윤석열을 사이코패스라고 한 거예요. 문재인을 겨냥해서. 이런 사이코패스 윤석열을 5년 동안 몰랐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저랑 거의 똑같은 스탠스의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윤석열을 모를 수가 없죠. 일반 시민들도 빤히 보이는데 그걸 왜 몰랐을까? 한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패였어요. 윤석열과 문재인은. 예전부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영수 특검의 꼬봉으로 있던 게 윤석열이고 그 밑에 한동훈이 또 꼬봉으로 있었죠. 박근혜 끌어내린 게 윤석열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재인과 다친 분이 있었어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문재인에게 비판의 글을 올렸죠. 지난 대선 후에 한참 동안 나는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견디기 힘들었다. 사진에는 문재인이 라면을 먹는 모습과 나는 이 사람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것이 싫다. 밤마다 가위 눌려서 10번씩 소리 지르며 깬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그럴 리가 없죠. 감정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괴로운 마음, 죄책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감정을 아예 공감을 못하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자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오냐?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나름 똑똑하다고 자부한 내가 이런 사이코패스를 무려 5년 동안이나 몰랐다니 문재인에게 묻고 싶다. 어떻게 윤석열을 신뢰할 수 있었소? 대가리가 비었소? 와, 브라보! 정철승 대통령. 정철승 마음에 드네요.
정철승 변호사가 동서고금의 역사를 많이 읽다 보면 아주 드물게 아주 황당한 상황을 알게 된다. 나도 그런 역사를 많이 아는데 문재인 같은 역사에 황당한 죄를 지은 자는 본 적이 없다. 아니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왜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시겠습니까? 왜 저도 이렇게 글로벌 경험이 많고 뭐 글로벌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무식한 사람은 아닌데 왜 문재인을 비판하겠습니까? 제 채널이 떡락으로 가면서까지 조회수가 거의 뭐 10분의 1로 떨어지고 그냥 거지 채널이 되면서까지 왜 진실을 말하고 있겠어요? 빤히 눈에 보이니까요. 지금도 그 자를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 분해서 저랑 똑같으시구만요. 진짜 정치판을 제대로 바라보시는 똑똑하신 분들은 문재인이 철천지 원수로 느껴져야 해요. 정철승 폭탄 발언, 노무현 때문에 거저 대통령이 된 문재인 씨, 조국 집안 도륙되자 문재인은 도리상 노무현의 원통함을 풀어줘야만 했는데 노무현의 피눈물, 그 서러움을 복수를 해주라고 촛불을 든 건데 적폐청산하고 언론개혁 검찰개혁하라고 안 했잖아요. 하는 신용 내면서 오히려 검찰개혁을 진심으로 하려고 했던 조국 추미애만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을 대통령급으로 키워주고 대통령 만들어줬잖아요. 인기도 높았던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에 임명. 마치 자신이 노무현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듯한 모양새만 취했죠. 그래놓고 조국 조져버렸잖아요. 가족들까지. 더러운 인간입니다. 문재인은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조국 장관과 선을 그어버렸어요. 조국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켜줘야지 당연히. 윤석열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조국 법무장관은 집안이 윤석열 검찰에 의해 도륙이 되다시피 됐다. 이게 맞는 얘기 하신 겁니다. 문재인은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인물로 기록하게 될 거예요.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린 거예요. 민주 세력들 다 괴멸되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편가르기 해서 분탕질하고 민주주의는 이제 민주 세력은 하나로 뭉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문재인이 판을 다 깔아버린 바람에. 그리고 정권까지 홀라당 넘겨버렸죠. 또 5년간 하라는 개혁, 적폐청산을 하나도 안 하고 내각제 개헌을 할 수 있는 그 판만 깔아놨어요.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법사위는 국내힘 김도우한테 넘기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그리고 180석 의석을 이낙연한테 공천권을 줘서 다 수박으로 만들어놔서 개혁파 의원들이 힘을 못쓰게, 이재명도 아무 힘을 못쓰게 판을 다 깔아버린 더러운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검수완박도 반대를 했습니다. 검수완박이란 게 그게 정답이라고 선동을 했죠. 진작에 검찰개혁하지 막판에 똥줄 타게 한 달 정도 만에 검수완박을 후다닥 해치워버렸죠. 민주당이. 그렇게 힘이 있는 놈들이 정권 5년간 힘을 안 썼어요. 그 막판에 검찰개혁 한다고 지네들 잡혀갈까봐 똥줄 타게 검수완박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저도 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만 민주시민들이 너무 선동이 돼서 검수완박 반대하면 다 수박들이고 조져버려야 된다 이랬죠. 검수완박은 이낙연이나 수박들이 찬성한 거예요. 구미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일본, 대만 같은 이웃 국가들도 법조인 양성제도 하나를 바꾸는데 10수년씩 연구하고 토론하고 실험해보고 수년간 시범 실시해보는 등 극도로 신중을 기합니다. 민주당이 강행하겠다는 검수완박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20, 30개의 관련 법령 개정안들과 새로운 입법안들을 한꺼번에 들고 왔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사법개혁, 정부 조직개혁이고 이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 변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부적으로 해치우려고 해도 최소한 그 정도의 법률 재개정 작업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개혁과 국가 시스템 변경은 시뮬레이션 없이는 절대 전면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다못해 대중교통 결제 방식을 변경하는 일도 문제가 생기면 대란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형사, 사법제도를 전면 변경시키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 하나만도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마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민주당은 2개월 만에 해치우겠다는 것이니 아는 사람들은 모두 쓴 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배꼽을 잡을 것입니다. 한국인들 아주 웃긴 사람들이라고. 이 검수완박이 여러분 정답이 아니었어요. 왜 수박들이 이렇게 나서서 검수완박을 주장했을까? 대선 패배의 그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대선 패배의 그 분노의 화살은 문재인과 수박들이 져야 될 건데 요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 내에서 출범된 공수처도 아무런 일을 안 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검수완박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쇼를 한 거예요. 쇼. 검찰개혁했다는 신용 내려고. 이재명도 계속해서 검수완박은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어요.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은 시기상조다. 필요한지도 공감이 안 간다. 얘들 검수완박 뭐 검찰개혁 한다는 쇼를 그것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시선 돌리기를 한 거예요. 그거에 막 열중하게 해서 사람들 다 진을 빼놨죠. 이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시 한번 속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개돼지로 보고 우습게 생각하는지. 이재명 핵심은 반대했어요. 검수완박을. 이재명 지키려고 검수완박한다? 아닙니다. 그냥 대선 패배의 그 시선을 돌리려고 한 거였어요. 대선 패배의 분노의 에너지를 검수완박으로 쏟아부었어요. 검수완박 반대하면 다 조져버린다고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선동을 쉽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돼요. 이재명은 검수완박 반대했고 이낙연 측은 아니 벙벙하다. 아니 검찰개혁을 왜 반대하냐고 이러면서 여론을 몰이해서 검수완박 반대하면 조져버린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검수완박 열심히 동참했었는데 이제 또 현타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수완박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저도 이거 의미 없는 건데 임기 초부터 검수완박을 준비를 해서 하든가. 막판에 왜 대선도 끝났고 이재명 졌는데 황운하 의원도 반대했죠.
황운하 의원 굉장히 개혁합니다. 황운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겠지요. 검수완박을 그렇게 선동을 하면서 보통 민중들이 분노해 있을 때 선동이 잘 먹힙니다. 대선 패배의 그 분노를 수박들한테 퍼붓는 게 아니라 검수완박하게끔 막 분노하게끔 만들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운하 전 의원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 어느 순간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제 방송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우리가 검수완박에 그렇게 정신 나간 듯이 미친 듯이 홍위병 역할을 하면서 수박들의 면피용 작업이었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다 밝혀졌는데, 그때 열심히 하셨던 거 현타 오시죠?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도로 제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란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저희처럼 상급반, 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검수완박 의미 없었다는 거 이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공화국 시대를 활짝 열어주는데 본의 아니게 들러리를 서게 되었다는 걸 깨닫고 참담한 기분에 빠질 것입니다. 정확히 예측하셨네요, 황운하 전 의원이. 아마도 검찰개혁의 역사에 가장 비참한 실패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일야 방송대국의 비통한 심경입니다. 이번만큼은 뭔가 제대로 될 것이라며 잔뜩 기대를 모았던 국민들의 격분과 극심한 좌절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대선 패배의 분노가, 그 에너지가 민주 당사를 갈아엎는 데 써야 되는 건데, 민주당 수박들이 그런 거 다 압니다. 분위기, 민심을 다 보고 이 개돼지들을 어떻게 선동시킬 수 있나, 이런 계략을 짠 거예요. 왜 대선도 끝났고 임기 막바지에 한두 달 만에 검수완박 하자고 이렇게 난리를 쳤겠어요. 다 속은 겁니다. 퇴임 전까지 교활했죠, 문재인은. 우리 다 개돼지였어요. 광적으로 검수완박 반대하면 조져버린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대세였기 때문에. 검수완박 반대하면 조지기 하고 이랬으니까. 꿀꿀꿀 멍멍멍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 스스로 깨어있다고 자부하지만 저 수박들, 문재인이나 적폐 세력들이 보기에는 그냥 개돼지들 뿐인 거였어요. 깨어납시다, 여러분. 검찰개혁을 미리 했어야죠. 임기 5년간 뭐 하다가 대선 지고 나서 임기 막판에 난리를 쳤겠습니까? 또 이재명도 검수완박 반대하다가 하도 이 민중들이 너무 선동이 돼서 난리들을 치니까 대선 공약으로 뭐 검수완박 나중엔 찬성하는 듯한 얘기를 그냥 하긴 했는데, 검수완박은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반대했었어요. 양양자도 이렇게 선동을 했었죠. 이낙연이 찬성했으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 연내 검수완박 해야 해, 이런 쇼를 또 했었고, 검찰 수사권 연내 박탈 추미애 볼성 사나운 면피쇼다. 이낙연이 찬성하는 거는 우리가 반대하면 딱 되는 거예요. 검수완박은 허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김부겸 총리도 검수완박에 나라 안 뒤집힌다, 부족한 것은 고쳐야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수박들이 찬성을 하면 뭔가가 뒤에 들어온 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항상 의심하고 바라봐야 돼요. 얼마나 교활한 놈들인지. 그래서 대선 패배하고 그 책임이 수박과 문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사히 넘어갔죠. 요거에 힘 다 빼버렸잖아요. 민주 시민들이 이거 반대한 놈들 조지러 다닌다고 그 에너지 다 소진해버렸어요. 지금은 수박들을 비판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탄핵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민주 시민들이 윤석열 욕하고 김건희 욕해도 윤석열 탄핵 못해요. 이재명 예외는 문재인과 적폐 세력들 수박들이 모든 판 다 깔아놨고 이재명은 혼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윤석열 비판해봤자, 김건희 비판해봤자 씨알도 안 맥힌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요.